그 가운데 이 대표에 가까운 사이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여러 친명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겠다고 나서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비명 현역 지역구에 친명 자객들이 가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말이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무려 예비후보 6명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제 민주당 현역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민주당 A 의원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이 후원회장 맡는 건 특정인에 대한 편들기 반칙이다. 심판이 코치를 겸하는 것과 같다라며 후원회장 내려놔라 당직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당에는 이른바 찐명 대전 출사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당대표 인정하지 않은 정치인은 심판하라라며 현역 비명 의원을 저격했고요. 이동주 후보는 이 대표를 지키겠다. 이연희 후보는 기득권 연장을 깨겠다라며 이 찐명 출사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요.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며 상대 후보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적격 판정이 나와서 논란이고요. 어제까지 서대문 갑에 있다가 다음 날 바로 성남으로 지역구로 옮기며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의 심장, 이재명의 꿈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 중에도 수석 최고위원의 6명 후원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 의원님? 후원회장도 많이 맡으셨네요. 그러니까요. 후원회장 맡아달라고 요구했던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 참 한심한데요. 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자객 출마죠. 저런 형태가. 예. 아, 저거를 현역 국회의원들이 저러는 걸 보면서 참 배지가 좋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낯이 좀 뜨거워지는데 지금 저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자객 출마 의원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는 저걸 보면서 저거는 사실은 자객 공천, 표적 공천은 당대당 경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그 정치 도의에 제가 보기엔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 저게 당내 통합을 막 뿌리부터 져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첫 일성이 당내 통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저렇게 기형적인 비상식적인 출마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그 엄중하게 좀 책임을 묻고 제동 장치까지 저는 불이익을 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경선 때 저는 제동을 마련을 해야만 당내 통합에 신경 쓰겠다고 한 본인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야지.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 있으면서 쭉 해온 이 일련의 정치적인 행위들을 보면 정말 말 따로 행동 따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 당내에 저런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도 그냥 구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자신이 뭐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는데 조금 세게 말하면 약간 즐기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취할 거 다 취하고 난 말미에서 그냥 하지 말아라, 그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그냥 한 말씀 하고 지나가고 저거는 당 대표로서 리더십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민주당 전체 통합에도 상당히 그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 대표의 권한으로 분명히 뭔가를 그 제동을 걸으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공관위에서 공천 결정을 하더라도 절차상 최고위에서 최종 공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석 최고위원이자 친명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권리당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상당한 붐업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찐명 정청래 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당내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역도 굉장히 전국적이에요. 어떤 지역의 후원회장을 맡았나 봤더니 서울, 인천, 김포, 부천, 부산, 목포 전국적으로 6명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이 공정한나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이 보통 그 후보자들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합니다. 맡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 상황이라는 게 뭐 마치 예전에 친박, 비박 뭐 하듯이 친박 간별사도 있었고 이랬는데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후보들도 막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난립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도 무심결에 이렇게 찾아보게 된다니까요. 네. 예비후보 등록한 그 지역에서 누가 과연 친명인가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공평하게 뭔가가 진행이 되려면 네. 그 재심 청구할 때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요. 이를테면 이의 신청해서 재심했을 때 그리고 최종 이제 공천할 때 두드리는 기관도 한마디로 최고위원회인데 소위 저희가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뭐 1등 득표자니까 수석 최고위원으로 편의상 예.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예비 후보자를 이렇게 후원회장을 맡으면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그리고 있다. 예, 정확하게 뭔가를 후보 경선할 때도 그 당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라는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뭐 그런 그 하소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중심 잡고 네. 그 요구를 안 했으면 안 받아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분포된 후보들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후보가 본인 이름하고 후원회장 이름이 같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정청래 의원이 목포에 출마하나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제가 순간 흠칫했는데 보니까 이제 강조를 한 아 거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정청래 이름이 이렇게 크군요. 예, 그래서 제가 후원회장 정청래. 순간 이랬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뭐 그 적격 부적격 기준이랄지 예. 공천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보다 많이 후퇴한 건 사실이에요. 예. 기소만 돼도 공천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소위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바로 저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도부에서 뭔가 조금 중심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과연 이게 공평한가? 충분히 저는 의문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님, 이게 그 흥미로운 현상인데 지금 보세요. 친명 도전자가 비명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며 당원 같은 동지인데 저거 아주 썩은 수박, 썩은 거 아예 뿌리 뽑아야 돼. 등에 칼 꽂은 사람, 심장을 지켜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에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아까 보시잖아요. 큼지막하게 포스터에 정청래 도장을 꽝 찍어주면 이게 뭐 헷갈릴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서열 정리 뭐 그런 것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로 가라. 저는 그래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당내에서 이거는 좀 질서를 잡아야 돼요. 예. 특히나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친명 비명 나눠가지고 당내에서 지금 자객이라는 표현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해서 못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진수 의원님께서 아까 좀 전에 자객 공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자객 공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표적 공천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 용어의 유래 자체가요. 2005년 그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국 민영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우정국이 예금, 보험 이런 게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정국 민영화에 자민당 중진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중의원 해산을 하고 총선을 치러요. 이때 그 우정국 민영화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소위 자객으로 붙인 사람들이 한 30명이 넘어요. 그때 자객공천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 한국에 수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객공천의 원조는요. 이게 정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우정국 민영화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가지고 자객공천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같은 당 내에서 노선의 차이는 없는데 단지 누구에게 줄 서 있느냐만 가지고 자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사실 그 용어의 연원에도 맞지 않고 당내에서 당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그 자객공천이라는 단어를 당내에서 자객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도 이 자객을 붙일 때는 어떤 정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상대당 후보에게 자객을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좀 명분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를 지키겠다.
사실상 누구누구한테 지켜달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 지켜달라는 거다. 저는 정치권에서 누구누구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지키겠대요. 예. 다들 총선에 나오면서 저는 그때부터 느낀 게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제일 강하신데 예. 힘이 약한 분들이 뭘 지키겠다고 말하는 건지 누가 누굴 지키냐. 예, 이해가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분들이 말하는 게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발언 자체가 너무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민주당 안에 민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저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분들의 일부는 2020년 21대 국회 때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다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친문이 주류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친문 주류 때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지금 다시 또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던 분들을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공격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아무리 정치의 그 도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추윤의 돌직구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총선 점퍼를 입었습니다. 당에 확실히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총선 점퍼 입고 다니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20일이 되면 처음 줬어요, 빨간색. 뭐 내일부터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대 1위 지금부터 입고 다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 점퍼를 입고 다니겠다,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최근 이뤘던 대통령실과의 이른바 불화 갈등도 다 이제 봉합을 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